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오늘은의 청년 집중, 고슴도치 청년 가시에서 뿔로 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전시는 총 8명의 목소리와 함께합니다. 작품별로 변화한 목소리를 느끼고 느낄 수 있는 여러 감각을 활용해 이 전시를 마음껏 즐겨주세요. 이 전시는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멀어지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적당한 거리를 찾아 나섰던 청년들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릴까 두렵고 그렇다고 아예 멀어지게 마음이 자꾸 따라가는 이 미묘한 감정은 오늘의 청년을 관통합니다. 이 미묘한 감정을 느끼는 10명의 청년과 10명의 청년 예술가가 대화를 나누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청년의 이야기에 미술 작품으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10점의 답장을 통해 청년들이 고슴도치가 되었던 이유와 감정의 뒤엉킴을 견뎌가며 뿔로 변해가는 가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왜 고슴도치가 되었을까? 첫 번째 파트는 왜 청년들이 고슴도치가 되었을지 생각해보는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이유와 멀어지고 싶지 않아도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봅니다. 김은정, 나란히 나란히. 김은정 작가의 나란히 나란히를 소개합니다. 이 작품은 가까워지고 싶어도 가까워질 수 없었던 공동체 속 차별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패널 위에 과슈 물감으로 그려져 담백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두드러지는 작품입니다. 크기는 가로 약 91cm, 세로 약 73cm로 성인 상반신만한 크기입니다. 이 작품의 시작이 되었던 청년의 이야기를 잠시 읽으며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벚꽃 아래서 울던 날, 그리고 다가간 달이라는 제목의 글 중 일부입니다. 작년 봄 만개한 벚꽃 아래에서 찍은 사진을 틱톡에 올렸을 때가 그랬습니다. 꽃잎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느낀 행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외노자 꺼져라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내가 받은 그 상처는 단순히 나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 사회에서 내가 발붙일 곳이 없다는 말을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회사에서 동료의 전화를 당겨받았을 때였습니다. 민원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고 나는 최선을 다해 응대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원인이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인이세요? 내가 네 라고 대답하자 상대방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의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다가가면 상대방이 멀어질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머뭇거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삶 속에는 이와 정반대의 순간들도 존재합니다. 내가 가장 잊을 수 없는 날 중 하나는 가족센터에서 처음으로 결혼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 수업 통역을 진행했을 때입니다. 한 베트남 여성이 수업이 끝난 뒤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라 씨 덕분에 큰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한국 사회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내게도 힘이 필요했지만 그날 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잔디밭 위에 사람들이 겹겹이 모여 누워 있습니다. 화면의 대부분은 초록빛 잔디가 차지하고 있고 그 한가운데 따뜻한 살색과 붉은 옷, 노란 천이 얽혀 하나의 덩어리처럼 놓여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하나의 큰 형체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저마다 다른 자세와 표정을 지닌 개별적인 몸들이 보입니다. 색감은 밝고 포근합니다. 짙은 초록의 바탕 위에 따뜻한 주황과 살색이 반짝이며 대비를 이루어 피크닉 장면 같은 평화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단순한 휴식의 장면이라기보다 서로 기대고 얽히며 겨우 버텨내는 듯한 기운도 묻어납니다. 이 작품은 공동체와 차별에 대한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인류 사회는 하나의 덩어리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서로의 피부색과 언어, 배경 때문에 차별과 경계가 생기곤 하지요. 작가는 이 역설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차별이란 상대적인 우월감에서 비롯된 착각일 뿐, 사실 우리 모두는 함께 누워있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김은정 작가는 주로 유화나 과슈를 이용하는 평면 회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편집을 통해 뒤틀거나 조작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사진 바깥의 세계에서 상상된 이미지를 그려내기도 합니다. 작가는 대화를 나누었던 청년의 사명감과 용기가 인상 깊었다고 말합니다. 사회를 살아가며 겪었던 수많은 차별과 무시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고 일어서 자신의 맡은 바를 다하겠다는 마음이죠. 작가는 그 마음을 시각화합니다.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 다가가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가시 같은 두려움, 그러나 겹겹이 얽힌 몸들의 무게 속에서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김몽몽 작가의 언링크와 온을 소개합니다. 이 작품은 성인 여성이 팔을 살짝 벌린 정도의 크기인 가로 108cm, 세로 60cm의 작품과 가로 18cm, 세로 18cm의 작품이 나란히 있어 서로의 의미를 더해주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면 대 면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닌 얇은 막을 두고 이미지를 소통하는 현상에 주목합니다. 이 작품의 시작이 되었던 청년의 이야기를 잠시 읽으며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합격하면 연락할게 라는 제목의 글 일부입니다. 남들이 놀러 다니는 걸 보면 사실 많이 부러웠다. 그리고 초조해지는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다. 누구도 나를 비참하게 만들진 않았지만 나는 종종 슬펐다. 그런 이유에서 SNS를 지웠다. 그렇게 점점 나는 사라졌다. 마치 디지털 흔적이 사라지는 것처럼 SNS 계정이 비활성화되었고 카톡 프로필은 예전 그대로다.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린 게 언제였더라. 내 계정을 검색하면 마치 온라인 실종자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은 온라인 흔적이 없으면 살아있는 걸까? 라고 묻곤 한다. 가끔 나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여전히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현실과 온라인 어디에서도 사라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만약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그땐 또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공부 중이라고 하기엔 그마저도 끝이 나버린 상태일 텐데. 그렇게 가까워지고 싶었던 세상과 결국 더 멀어지게 되는 걸까? 다시 작품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먼저 언링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철과 나무, 합성수지, 아크릴, 그리고 실제 스마트워치로 만들어졌습니다. 회색과 흰색이 뒤섞여 연기처럼 보이는 판넬들이 십자가 형태로 조합되어 있습니다. 회색과 흰색이 뒤섞여 연기처럼 보이는 판넬들이 십자가 형태로 조합되어 있습니다. 가로로 긴 형태라서 팔을 벌린 사람의 실루엣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는 검정색의 뾰족한 꽃 모양이 박혀 있고 그 한가운데에 반짝이는 디지털 기기가 자리에 있습니다. 금속과 인공 재료 사이에서 스마트워치는 마치 생명체처럼 반짝이며 숨을 쉽니다. 그 오른편에는 온이 걸려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화면만한 작은 네모들이 가로, 세로로 5개씩 이어져 역시 십자가 형태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와 에폭시로 만들어진 표면은 돌처럼 무겁고 단단한 질감을 줍니다. 십자가의 끝에는 4개의 스마트워치 화면이 붙어 있고 정중앙에는 전원 버튼이 자리합니다. 작동 여부에 따라 켜졌다, 꺼졌다 하는 모습이 마치 스스로 신호를 내는 스위치처럼 보입니다. 작가는
현실의 물질을 바탕으로 비현실적인 디지털 세계를 현실로 끌어오며 두 세계의 경계를 허물고자 합니다. 허구적이면서도 동시에 실제로 존재하는 그 중간 지점을 조각이라는 형식으로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 작품은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의 풍경을 비춥니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상처받는 연약한 상태에 놓인 우리는 점점 직접적인 만남 대신 이미지를 통한 소통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가벼워진 연결은 피로를 쌓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언젠가 스스로 관계를 이어갈지 끊을지를 결정하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이 두 작품은 그 순간을 상징합니다. 연결을 해제하더라도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잠시 거리를 두고 다시 서로의 신호를 감지하며 다가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작품에 담겨 있습니다. 파트 2. 감정의 뒤엉킴. 두 번째 파트는 결국 뒤엉킬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감정에 대해 들여다봅니다. 멀어지기도, 가까워지기도 어려운 감정이 서로 뒤엉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찢기고, 다시 껴안으며 그렇게 조각조각 감정의 겹을 쌓아갑니다. 권수빈 작가의 더 러버스를 소개합니다. 이 작품은 캔버스에 유화와 오일 파스텔로 그려졌으며 크기는 약 가로 73cm, 세로 91cm로 성인 상반신만한 크기입니다. 이 작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의 청년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사실 위의 이야기로만 마무리된다면 그저 나는 슬픈 인생 이야기를 쓴 것이 될 것이다. 나의 이야기로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이런 힘든 일을 겪고 마음을 완전히 닫았다고 생각했음에도 현재 난 내 주변 사람들과 헤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폭력과 큰 이별이 너무 두렵고 애초에 상처받고 싶지 않아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고 가시를 곤두세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시를 수그리게 만든 것도 사람이었다. 엄마와 헤어지고 아빠를 피해 집을 나와 동생들을 돌보며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 엄마와의 이별과 이별을 막지 못했던 나에 대한 자괴감이 너무 심하고 힘들어 나 역시도 수도 없이 극단적인 선택의 생각을 하였지만 이를 막아준 것 또한 사람이었다. 아무리 마음을 닫아도 누군가 계속 와서 문을 두드렸고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것 같던 내 상처도 어느 순간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순간 속 아주 조금씩, 정말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내가 만약 계속 문을 닫고 있었다면 지금의 순간이 있었을까 싶기도 하다. 현재의 나는 아빠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진 못했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며 과거의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중이며 엄마와의 아픈 기억을 기억하기보다는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상처를 치유하는 중이다. 사람을 기피했던 과거와 다르게 이젠 사람에게 받는 힘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고 내가 받은 만큼 남에게 돌려주며 살아가고 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받는 힘을 느끼고 있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권수빈 작가는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더 러버스는 서로를 껴안는 순간 속 사랑과 동시에 고통, 따뜻함과 상처가 뒤섞인 장면을 그려냅니다. 먼저 화면의 중심에는 두 사람이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습니다. 노란 머리칼이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인물이 보이고 그 곁에는 얼굴이 파묻혀 잘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고 휘몰아치는 붓질과 색의 흐름 속에서 뒤섞여 하나처럼 보입니다. 마치 강한 감정이 두 몸을 동시에 흔들어 놓는 듯 합니다. 색감은 매우 격정적입니다. 배경에는 붉은색이 뜨겁게 번지고 인물의 몸과 머리칼에는 노랑, 초록, 파랑이 소용돌이칩니다. 붉음은 상처의 아픔을, 노랑은 따뜻한 빛을, 파랑과 초록은
차갑고 흔들리는 감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색들이 부딪히고 섞이면서 사랑이 주는 양가적인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면 물감이 두껍게 쌓여 울퉁불퉁한 질감을 이룹니다. 붓이 지나간 자국이 거칠고 힘있게 남아있어 손끝으로 만지면 파도처럼 일렁이는 표면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 질감은 감정이 골마 터지는 순간의 격렬함을 떠올리게 하지요. 권수빈 작가는 인간의 몸에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상흔과 언어로는 포착되지 않는 불안을 목격하고 응고한 흔적을 그립니다. 어린 시절 가족 내에서 고통과 균열, 파편화된 관계를 겪으며 자연스럽게 불안정한 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사건들은 몸 안에서 끊임없이 불안과 고통을 재생산하며 피부 위에 물집처럼 부풀어 오르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부서지고 재조합되며 피부에 흉터를 남기고 갑니다. 작가는 이러한 흉터를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그 위에 감정을 쌓아 나갑니다. 사랑하면서 서로 찢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해를 외치며 내 몸을 찢어버리는 순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안에 어떤 온기가 흘러 들어오는 순간도 분명 있습니다. 봉합될 수 없는 상처 위에 온기가 덧대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작가는 그 순간과 그 온기를 믿고 싶게 하는 사람들을 그려냈습니다. 신윤정 작가의 숨결입니다. 이 작품은 나의 색깔이라는 제목의 청년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너를 보면 하얀색이 떠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피식 웃었다. 순수하고 해맑은 너의 색을 따라한 거야 라는 말을 삼킨 채 고맙다는 말로 그 대화를 종결시켜버렸다. 나는 누군가에게는 빨간색, 누군가에게는 노란색, 또 누군가에게는 초록색이었을 것이다. 나는 주로 함께 있는 상대방의 성격을 맞춰주며 그 사람의 색을 흡수하는 것이 편했고 그 사람이 원하는 성격의 사람이 되어 나를 계속 찾아주고 좋아해주는 것이 나쁘지는 않았다. 나는 외향적인 사람과 있을 때는 개구먼이 되어 모임에 참여했고 내향적인 사람과 있을 때는 조용한 카페에서 함께 책을 읽거나 담소를 나누었다. 또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과는 함께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옷을 골라주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집에 갈 때 정말 오늘 좋은 시간이었다. 다음에 또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마치 해야 할 숙제를 끝내어 지친 모습으로 그 모임에 나간 나를 후회하며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사람들과 만나면 함께 좋은 시간과 감정을 나눈다기보다 상대방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그림자처럼 따라하기 급급했기에 나도 알고 있었다. 이런 인간관계가 전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사실 언젠가부터 나 자신이 무슨 색인지도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많은 사람의 색깔을 모조리 합쳐져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검은색일지도 모른다. 왜 나는 내 색깔을 다른 사람들에게 물들이지 못했을까? 생각해보면 내가 검은색이 된 지는 꽤 오래되었던 것 같다. 어릴 때부터 나는 좀 별난 아이로 통했다. 엄마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늘 참 별나다 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했다. 그러다 보니 사춘기에 들어설 즈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예민했기에 나의 별난 성격을 감추고 학교에서는 최대한 조용하게 지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울컥 쏟아지는 나의 별난 성격의 친구들과 싸우고 멀어지고 화해하고 친해지고를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더 이상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 그냥 친구에게 맞추는 게 가장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그 이후로 친구와의 다툼은 없었지만 친구에게 마음이 들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도 이것들을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아 늘 속으로만 삼켰다. 이때 꿀떡 삼켜버린 나의 진심은 내 몸 안에서 거대하게 자라났고 이젠 밖으로 꺼낼 수조차 없는 크기가 되었다. 이미 내 진심을 숨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나는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에서 내 몸 하나 건사하기 쉽지 않다는 핑계 아래
이대로 남에게 대충 맞춰주며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게 그림자처럼 살자며 이게 오히려 잘된 것일지도 모른다며 자위했다. 자신의 색을 검은색으로 느끼는 이 청년의 이야기에 작가는 어떤 답장을 보내왔을까요? 다시 작품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가로 약 91cm, 세로 약 73cm 캔버스에 다양한 색상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오랜 시간 다른 종류의 흙이 쌓인 것처럼 다양한 색감과 질감이 두드러져 마치 지질 단면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림은 맨 하단 물 속에 낀 이끼처럼 거무스름한 녹색이 두 개의 굴곡을 이루면서 시작합니다. 그 위로 바짝 타버린 나뭇잎처럼 바사삭 부서질 것 같은 짙은 고동색과 거친 나뭇결이 느껴지는 갈색, 빨간색이 이어집니다. 그 위로 또 녹색, 고동색, 갈색, 빨간색이 여러 번 쌓여 있습니다. 수없이 쌓인 지층 사이로 반짝거리는 LED 선이 빛납니다. 그림의 가운데에는 지층을 좌우로 누른 듯한 두 개의 습곡이 보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깊은 산 속의 능선 같기도 하고 운동성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의 아래 3분의 2 지점까지는 부드러운 곡선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 위로 삐뚤빼뚤한 구역이 있다가 맨 위 바닥은 평평해집니다. 신윤정 작가는 삶의 미묘한 순간들에 깃든 생동감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탐구하며 살아있음을 주제로 작업합니다.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감각과 순간을 직관적으로 표현합니다. 숨결에서는 색의 다양한 층위와 다층적인 아름다움을 전달합니다. 작가는 우리가 살아온 삶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살아온 날들이 켜켜이 쌓이며 다양한 기쁨과 순간을 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검정색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 색 속에는 다양한 색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고정된 모습으로 하나의 색으로 정의할 수 없으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이 작품을 통해 전달합니다. 세 번째 파트 가시에서 뿔로에서는 뒤엉킨 감정을 서로 껴안고 쌓아간 후 단단해진 우리에 대해 다룹니다. 나를 지키고 너를 찌르기 위한 가시는 찔리고 찌르고 뽑고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어느새 우리 모두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뿔이 되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강채나 작가의 우리 사이에 물 좀 주세요를 소개합니다. 이 작품은 우리 같이 놀자라는 제목의 청년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잠시 그 이야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여전히 나는 관계에 어려움을 겪어 몸을 한껏 웅크리고 가시를 세우며 보드라운 속살을 감추지. 또 버림받을까봐, 상처가 덧날까봐 두려운 거야. 그렇지만 이젠 알아. 나는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한다는 걸. 함께 있을 때 즐겁고 행복하다는 걸. 무엇보다 친구들도 나를 좋아한다는 걸.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몰랐을 또 하나의 선물이야. 나 먼저 카톡 할까 말까 일주일 동안 고민해. 메시지도 다 적어놓고 다음 날에 보내기도 하고 모임에 참여할까 말까도 고민하다가 모임 전날에 신청하고. 그래도 잘하고 있지? 응원해줘서 고마워.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이유로 등에 가시가 돋아났을 테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걸 거야. 여린 속살에 감춰져 있는 따뜻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같이 놀자.
우리 같이 배를 보이고 누워서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나누자. 가끔 투덕대기도 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지자. 그렇게 재미나게 살아가 보자.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너가 내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용기를 내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람들을 좋아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라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냥 말랑이가 되어도 괜찮겠다는 생각 말이야. 네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 또 만나자. 안녕. 과거 고립의 경험을 지나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자 손을 내미는 이 이야기에 강채나 작가는 어떤 답장을 보내왔을까요? 다시 작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작품의 크기는 가로 90.9cm, 세로 72.7cm로 가로가 더 긴 직사각형 캔버스입니다. 성인 여성이 두 팔을 활짝 벌렸을 때 한쪽 팔꿈치에서 다른 쪽 팔꿈치까지 펼쳐진 정도의 크기입니다. 캔버스의 중심에 다채로운 빛깔을 뽐내는 컵들이 잔뜩 보입니다. 수많은 컵들이 빼곡히 캔버스를 채우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푸른 빛이 돋보여 마치 햇살이 비치는 여름 바닷속을 보는 듯 시원하고 청량한 인상을 줍니다. 캔버스의 맨 아래에는 분홍색 격자무늬 타일 바닥이 보이고 그 위로 푸른색 식탁보가 덮인 반원 모양의 흰 식탁이 놓여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40개에 가까운 컵들이 자유롭게 흩어져 있습니다. 컵들은 모두 제각각인데요. 긴 원기둥 같은 컵, 짧은 컵, 빨대 같은 막대가 꽂힌 컵, 와인잔을 닮은 컵, 물컵 같은 컵까지 크기와 형태가 모두 다릅니다. 어떤 컵은 물이 가득 차 있고 어떤 컵은 비어 있으며 어떤 컵은 옆으로 쓰러져 있기도 합니다. 컵들의 대부분은 투명한 푸른빛을 띠고 있는데 각기 다른 색의 윤곽선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해질녘의 하늘을 닮은 푸른 윤곽선, 화창한 날의 흰 구름 같은 윤곽선, 그리고 강렬한 붉은색이나 반짝이는 형광 주황빛도 눈에 띕니다. 푸른 컵들 사이에서 돋보이는 빨강과 주황은 마치 뜨거운 태양이나 노을빛처럼 화면에 리듬감을 더해줍니다. 강채나 작가는 누군가는 쉽게 지나칠 만한 빛나는 순간을 포착하고 사소함 속에 담긴 귀중함을 세상에 꺼냅니다. 이렇게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드는 작업을 합니다. 작가는 다양한 색감 안에 청년과의 대화를 담았습니다. 청년이 자신의 감정을 색으로 표현했고 작가는 그 색을 바탕으로 여러 색이 함께 어우러지는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감정이든 또 어떤 모습이든 서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여있는 컵들이 작은 풍경처럼 보입니다. 다양한 모양과 색의 컵들이 어울려 있는 모습은 곧 다양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작가는 이 컵들을 인간의 마음과 관계에 빗대어 생각했습니다. 컵이 비어 있기도 하고 가득 차 있기도 하듯 우리의 마음도 관계 속에서 비워지기도 하고 채워지기도 합니다. 가까운 듯 먼 우리들이 서로를 향해 조금씩 다가간다면 언젠가 마음은 다시 채워지고 새로운 풍경이 만들어질지도 모릅니다. 혹시 넘쳐 흐른다 해도 곁에 있는 누군가의 컵에 나누어 담으면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컵에 무엇을 담을지는 결국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순간들을 고이 간직할지도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컵은 지금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나요? 배정우 작가의 뿔 2를 소개합니다. 이 작품은 가시를 하나씩 제거하다 보면 이라는 청년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고슴도치처럼 몸을 웅크린다.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으로부터 나를 숨기며 살았다. 언제부터였을까?
어딘가에서 상처받은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나를 둘러싼 가시를 키웠다. 학교 폭력의 기억은 문득문득 떠올라 그 가시를 더욱 날카롭게 했다. 나를 지키기 위해 꽁꽁 가시 안으로 숨어들었다. 직장에서도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다. 무난함 속에 숨고 튀지도 않게 중간을 유지하는 삶. 그저 평온함을 지키려는 나름의 방어였다. 고슴도치가 제 몸을 건사하려면 누군가에게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됐다. 어느 순간 숨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음을 깨달았다.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웅크린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세상과 마주하기로 했다. 움츠린 자세를 바로잡아갔다. 그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다. 아픈 기억은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애써 외면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과거에 발이 묶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았기에. 고슴도치에게 아이가 생겼다. 아이의 탄생은 나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사랑스러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더욱 위풍당당하게 나를 드러냈다. 몸 바깥의 가시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날카로워졌지만 아이를 품기 위한 내면의 가시들을 하나씩 뽑아냈다. 행여 내 안의 가시가 아이를 찌를까 두려웠다. 내 안과 밖의 가시는 극명하게 형태가 나뉘었다. 지키는 용도와 품는 용도로. 자신을 숨기던 방어의 흔적이 세상과 맞서는 힘이 되었다는 이 청년의 이야기에 작가는 어떤 답장을 보내왔을까요?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한지의 먹, 목재, 철물을 이용해 만들어졌습니다. 회화 작품과 입체 작품이 함께 놓인 형태입니다. 벽에는 가로 약 73cm, 세로 약 91cm 정도로 성인 여성의 상반신만한 작품이 있고 그 앞에는 목재로 된 파티션과 2개의 도자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작품은 고정된 크기가 아니라 전시 공간에 따라 다르게 배열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먼저 벽에 걸린 회화를 살펴봅시다. 화면은 검은 먹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먹이 잔잔하게 번지고 수천 개의 붓질이 촘촘히 쌓여 숲처럼 보입니다. 그 속에서 뿔 같은 곡선이 단순한 기호처럼 드러납니다. 날카롭지만 동시에 리듬감 있게 반복되는 곡선은 마치 가시가 뻗어나가며 또 다른 형태로 자라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 앞에 설치된 파티션은 두꺼운 나무판을 기하학적 곡선으로 잘라낸 구조물입니다. 판에는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고 긴 칼집 같은 선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쪽은 막혀 벽처럼 서 있지만 다른 한쪽은 틈이 열려 지나갈 수 있는 문처럼 느껴집니다. 밝은 나뭇결이 드러나 차갑기보다는 따뜻한 인상을 주는데 그 안에 새겨진 검은 구멍과 선이 긴장감을 더합니다. 파티션 아래에는 흰 구체 화병이 놓여 있고 그 안에서 식물의 그림자처럼 보이는 검정색 물체가 들어 있습니다. 배정우 작가는 언어로는 전할 수 없는 감각과 경험을 예술로 드러냅니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해 사회와 나누는 대화로 확장됩니다. 예술을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닌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의미를 얻는 것으로 봅니다. 뿔 2는 가시에서 뿔로 라는 전환을 작가만의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상처로 도단한 가시가 이제는 존재를 지키는 뿔이 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가시는 움츠러들면 자신을 찌르고 뻗으면 타인을 다치게 하지만 뿔은 내 존재를 드러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이 작품에서 파티션은 단순한 가구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벽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문이 됩니다. 숨고자 하면 가려주는 방패가 되고 드러내고자 하면 열려있는 틈이 되지요. 벽에 걸린 회화와 바닥의 파티션은 서로 호응하면서 내면의 가시가 어떻게 뿔로 변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가시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 가시는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남을 찌르기 위해 존재했던 가시는 어느새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단단한 뿔이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꽂고 있던 이어폰을 빼고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해주세요. 지금까지 목소리에 김소희, 김예송, 박지연, 이혜원, 이지환, 이진영, 이유경, 유진이었습니다.